여러분, 이진숙 국회 퇴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직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은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국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진숙이 5.18 폄훼 사건 말고 또 하나의 엽기적인 대형 사고를 쳤는데요. 정말 소름이면서 공포가 밀려올 지경입니다. 또한 보좌관이란 자가 민주당 국회의원 뒤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힘당의 조경태 의원은 이진숙을 가리켜서 술 마시고 운전대에 앉아있는 꼴이다 그렇게 비난했는데 점잖게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란불에 가야 되고 빨간불에 서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지나갈 때 멈춰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미친 거 아닙니까? 왜 미쳤냐? 어제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가세요. 이 자리에 우리 회의를 이진숙 의원님 TV라면서 생방송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집단 린치라는 썸네일을 걸고 유튜브 생방송 하고 있는데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진숙 의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본인 유튜브 이진숙 의원실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집단 민치라고 썸네일을 미리 달아가지고 여기 이진숙 의원 그 보좌진 있어요? 누구예요? 나가서 하세요 개인 방송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아니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을 아까 뭐 집단 폭력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집단 린치. 예. 민주당 집단 린치 시작하기도 전에 썸네일을 저렇게 올린 거예요. 나 오늘 가면은 집단 린치 당할 거야. 그랬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면 돌파 이렇게 바꾼 랄지를 했는데 아이 세상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 김현 의원 자리에 이렇게 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자가 누구냐? 이준숙이 보좌관인데 그 보좌관이 어떤 자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야, 또 이 자가 또 훌륭한 자더만 서부지법 폭동에 그걸 옹호했던 김해시 전 시의원 김위상이라는 자가 지금 이진숙이 보좌관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저런 자가 국회의원이고 저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우리 국회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국회 들어가면 저런 꼴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방송 때문에 만나는 보수 패널들이 이진숙 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냥 대기실 안에서 저랑 나누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무슨 거창한 철학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구고 달성이고 거기에 지금 강성 지지층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입맛에 맞출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라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것도 자기가 어떻게 지금 비판을 받을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너무 영악하고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지금 국회 들어가면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한테 권력이 도움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에 대한 공공복리나 이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저 사람 뽑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그렇죠. 저런 사람은 공천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사람한테 공천을 주고 이제 와서 같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좀 역겹고 제가 저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알았으면 슈퍼챗 3만 원 쏜 다음에 정치자금부 위반을 모서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뭐 부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라고 해야 되죠? 유튜브 라이브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업무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상임위 때는 전부 라방 다 해가지고 다 하나씩 켜놓고 하지 뭐.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아니고 본인이 언론 하던 사람 아니에요. 뇌가 도파민에 쩔어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뇌가 도파민에 쩔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보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때 그 기억 그때 뿜어졌던 도파민을 지금 계속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어떻게 저런 자를 뽑습니까? 뽑아도 정말 그 지역 구민들을 모욕하는 짓을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자가 저질렀으면 엄하게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상당히 절망했어요. 국힘당의 달성 군 의원들이 이진숙을 지금 제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국민의 선택을 집합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은요, 달성군에 이런 자만 있겠습니까마는 달성군은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짓밟은 게 누굽니까? 누가 지금 국민의 선택을 짓밟고 있냐고요. 국민들이 과방에 가가지고 저러다고 뽑아줬을까요? 잘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표를 준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달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가가지고 자기 혼자 뜨겠다고 라이브 켜고 있으면 이게 국민들이 라이브 켜라고 표를 준 거예요? 누가 배신을 한 거냐, 누가? 근데 저는 5.18 포럼이 무슨 학술 행사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발표자라고 한 이영훈이나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친일 식민사관에 찌든 인간들이고 지금 거기서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극우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두환의 정통성을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삼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통성이 지금 5.18로 깨져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5.18을 소요로 만든 다음에 우리의 보수의 정통성은 그거다. 그래서 이승만부터 시작하는 정통성이 면면이 이어오는 정당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이걸 학술 행사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비서실장 했던 자도 나와가지고 뭐 전두환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해외여행 자유화도 그때부터 했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화평은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조차도 허화평 이름도 올리기 싫어했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지금 다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하루빨리 자제는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진실의 시장에서 모든 기록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민주주의지 지금 아닌 것은 입 털막으로 해서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중대범죄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과방위 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법 관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보겠어요. 집단 폭력입니다. 무슨 집단 폭력이야? 당신이 지금 강민식인데 내보내야 됩니다.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과방위는 허위 조작 정보,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와 대응을 담당하는 추모 상임위입니다. 저런 자리에 이진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정상이 아닌 거죠. 국회의원으로 제가 인정할 수도 없지만 저 자리에서 과방위의 대책을 논의하고 이진숙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004년이었나? 그 미국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저희 창조주의론하고 진화론하고 재판이 있었어요. 이 재판에서 창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과학이고 우리도 토론의 자유가 있고 우리 학문의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진화론만 배울 게 아니고 창조론도 다루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 판결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학술 토론의 외형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외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결론은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한 2300보 양보해가지고 학술의 자유다. 그러면 주장과 반론과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네들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술을 이야기하는 건 학술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요. 최근에 자꾸 극우 진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극우의 사회적 허들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면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격한 반응이 우리 사회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나와야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하게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반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야 뭐 아직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극우의 허들을 하나씩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극우가 집권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미 한번 집권한 것 같은데. 윤석열은 극우조차도 안 되는 그냥 잡스러운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장동혁이 원하는 것도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낮추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계속 이걸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이런 식의. 리멤버 123님이요. 이진숙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가 광주 시민들이 당했던 그대로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겁니다. 그러셨는데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참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이진숙이 5.18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이 우리하고 동시대에
언론계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진숙과 같은 대학을 나온 또 제 기자 동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5.18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절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구 출신이죠. 전혀 모르더라고요. 알지를 못해요. 5.18이 무엇인지 그 실상 자체를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구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5.18을 전두환 일당이 저질러 놓고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술 취한 호남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을 공격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고 대구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광주에 가면 기름도 안 넣어준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구하고 광주를 막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은 5.18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명색이 기자라고 하는 자가 5.18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참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진숙은 5.18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면 가르치면 돼요. 네.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지적 게으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지적 게으름이라는 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업데이트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도파민 빠는데 유리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실을 업데이트해가지고 진실에 다가가면 자기가 거짓말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무래도 인지적인 표현에 심리적 장벽이 하나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인지적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강한 소리만 내요. 그게 도파민을 빨리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성이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진숙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우월하고 똑똑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게 곧 자기의 사고가 돼서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다 무시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5.18을요 조금이라도 더 알고 또 우리가 못 살핀 피해는 없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걸 뭐 북한이 와서 일으킨 건데 뭐 이따위 얘기를 하는 자는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커녕이고요 이건 악마입니다. 나그네님, 나 어릴 적 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경상도로 넘어온다고 바리케이드 치고 경계를 선다고 하더만 이런 소문이 막 돌았다니까요.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아온 그런 5.18입니다. 이진숙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마입니다. 자, 이진숙이 먼저다, 조이대가 먼저다. 이진숙이 인기가 좀 더 길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죠. 이진숙 같은 사람 절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어제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조정식 의장에게 이런 자하고 국회에 같이 앉아있기가 부끄럽다. 정말 잘했어요. 저는 저런 자가 국회의원석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어떻게 저런 자를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엄정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의원 5.18 폄훼 문제는 사실은 같은 국회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을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명이 돼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당에서 저희 의원들 내에서 자격정지를 과반의 의원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민주적 품격을 지키는, 엄정성을 지키는 국회로 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실 저런 자는 제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숙 제명에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걸로 보이니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제명을 하려면 200명 필요한데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징계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론 위배한 자,
이런 사람들 어저께 다 징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진숙에 대해서는 징계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은 5.18 폄훼하는 게 너네 당론이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만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라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요. 아까 김혜석 대표 얘기한 대로 자격 정지라도 좀 시키고 출석이라도 좀 못하게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법을 보면 제163조에 의원 징계가 있거든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정지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리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의원들끼리는 희한하게도 서로 싸움질하다가도 이런 문제만 생기면 서로를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저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국회법이 정한,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행법으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결자 해제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소위 당헌 위반 사항이에요. 당헌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18 대구 쭉 해서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지들이 딱 박아놨어요. 전문에다가. 근데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론이나 국민 민심이 저는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회의원 제명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꼭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들끼리 만든 법이잖아요. 지금 이제 학계나 이런 데 분위기는 이게 5.18 폄훼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약소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서 있었던 건 사실상의 전두환 복권론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5.18 북한군 소행론과 관련해서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행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고 보수 언론조차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결국엔 징계를 했고 국민의힘이 당원에 5.18을 넣는 5.18 정신 넣는 이제 변화로 이어졌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10여 년 전의 풍경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퇴행적이라는 거고 지금 이른바 구구담론의 핵심적인 이제 주장들이 몇 단계의 변화를 거치는데 이승만 국부론 이런 거 있었고 박정희 재평가론 이런 거 있었고 했는데 오다 이제 전두환 복권론을 온 건데 저 단체가 저기 와서 저 얘기를 할 거라는 건 저 단체의 강령만 봐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장기 독재가 정당하다라는 게 저 단체의 강령이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을 놓고 보면 이진숙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나는 학술대회 행사를 하는데 명의만 빌려준 거다라는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답답한 건 뭐냐면 늘 이제 우리 국회가 약간 중간이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님 말씀도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추상이고 해석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면 저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하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상 선전선동에 대한 범위 규정이 명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이제 그런 법을 입법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한번 목소리 크게 내고 그냥 많은 이런 차원이어서 이번 기회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최소한 합의할 수 없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논의도 같이 해줘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좀 압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학술 행사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언론사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8월 13일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14일에 조선하고 제 기억으로는 조중동 중에 조선하고 동아는 사설조차 안 냈어요. 그걸 이제 외면해버린다라는 이런 언론의 분위기가 사실상 언론은 헌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헌법적인 기조를 조선과 동아가 했다라는 데 좀 유감을 표하고 79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제명당했을 때는 유신 독재를 한 거 하다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다고 국회에서 제명안을 통과시킨 건데 그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제명을 한 건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제명을 못 한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역사적인 아이러니 같아요. 이건 이번 차제에 제대로 이제 그 어떤 절차를 더 강화시키고 법도 강화시켜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일단 5.18 특별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독일 같은 경우가 1985년도에 형법 제정 130조 제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찬양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거나 경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1947년도 나치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냐? 소위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 방송 등에서 배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때려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1996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행위 방지 협약을 통해서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어요. EU도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사건이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서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저는 이건 정당 해산 요건도 맞다고 봐요. 이 인간들은 잘못해놓고 무릎 꿇고 광주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또 잘못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엄청나게 가중처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거 갖다가 거의 지금 수십 년을 이 짓을 해온 거예요. 이번 참에 진짜 철저한 법률적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진숙 의원의 뭐 방 구성도 그렇고 국회 상임위 활동도 보면 이제 극우 알고리즘의 한 부분을 떼어갖고 여의도로 갖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상임위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라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 우당탕탕이 뭐냐면 뒤에서 그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를 이렇게 주민을 해서 들어가서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인데 아무런 윤리의식이나 주체감이나 이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지적하는 거에 지적이 뭔지도 사실 지금 잘 모르는 차원에서 답변을 이어가고 있고 이것도 같은 경우도 당일 다음날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물었던 게 뭐냐면 재조명을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뭘 재조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극우 알고리즘이 어떤 요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국회가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상임위가 과방위가 허위 조작 정보 방지하는 법도 내고 관련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해놓고도 문제의식도 죄의식도 없고 사과도 없고 올림픽공원 가면 박수 나오고 환호 나오고 대통령 연호하고 거기에 취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국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본인이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를 왜곡한다. 정말 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한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런 자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죠. 대구에서 이진숙을 국회의원 만들었을 때 이런 짓 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진숙이요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도 안 하고 지금 보면은 이진숙은 아예 투표를 안 했는데 의원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성 의원과 기권 의원 명단에 이진숙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진숙은 표결을 아예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이걸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본회의 중이다. 5.18 관련 법안 이진숙이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 안 했다. 제가 봤다. 너무 황당해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다. 충격이다. 직무유기다. 5.18 모욕 행사 열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퇴하라. 투표를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권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재석을 안 누른 거 아닌가요? 재석을 안 눌러서 아예 카운트가 안 된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지금 숫자는 같거든요. 숫자는 같으니까. 재석 299인 중 재석 185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산을 해보면 재석 버튼은 누른 것 같아요. 재석 버튼은. 저희가 딱 앉으면 재석 버튼 누르거든요. 투표하기 전에. 그리고 찬성 반대 누르는데 재석 버튼 누른 다음에 찬반을 안 누르면 기권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맞는 것 같은데 재석 버튼 누르고 아무 행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권과 다름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이진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어버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못 해가지고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를 누르지 않았다고 봐요. 찬성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어떤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나 이 의식조차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이진숙은 절대로 국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출석 정지나 자격 정지 같은 징계는 물론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형사 책임까지 물어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극우 쪽에서는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의 엽기적인 행각이 또다시 드러났는데요. 도대체 영국 왕족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피고인 김건희 어떤 사람이냐? 특검에 추가로 수사를 해보니까 디올 관련된 의류를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미 특검 기간이 이제 종료되고 나중에 정리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이거 상설기구가 만들어져서 내란과 부패에 대해서는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갈 텐데 계속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현물이 있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뇌물 받는 사람이 그 물건이 남는 현물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면 캐시를 좋아했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물만 나오고 있다. 근데 그런데도 이 정도
정도이다.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하나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로 창피한 게 그 중소 패션 업체라는 데서 네. 뭐 디올 옷을 선물 받은 거 그러면서 그 업체에 관련된 물건들을 예를 들면은 2023년 11월에 윤석열 그부가 영국의 국빈 방문을 갔을 때 김건희가 뭐 커밀라 왕비라든가 앤 공주라든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업체 물건을 선물했다는 의혹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보도 내용을 세상에.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함께 찍은 사진을 또 그 업체 관계자한테 보내주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그 물건을 어떻게 보면 전달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선물 전달해 주심에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에 또 약간 영리한 김건희는 앞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라 그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정부 치하에서 우리가 국민으로 살았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추가.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네. 이경옥 행정관이 중간에 거강꾼 노릇을 했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디올 거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거고 더 놀라운 거는 그거 받으러 그 업체 사무실에 직접 갔다는 거야. 영부인이라는 자가. 진짜요? 네. 그것도 이제 보도가 된 여기 내용이에요. 있어요, 예. 여기에. 아니 김건희 씨가 근데 너무 웃기다. 본인은 디올 500만 원 받고 왜 커밀라 왕비 앤 공주한테는 이 중소기업을 거를 줘? 디올 줘야지. 자기는 디올 받고 이 여자 이상한 여자네. 그 500만 원짜리 디올이 뭐라고? 그니까. 여기 기사에 이렇게 있어. 그 세상에. 김건희는 그 중소기업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디올 제품을 받았다고 한다. 원래 언박싱은 설레이는 법이거든요. 아, 나 너무 창피해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벗겨 해야지. 정말 너무 진짜. 창피한데. 그냥 주문 네. 넙죽넙죽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김건희나 이진숙이나 어쩜 그리도 잘 어울립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충격을 넘어 엽기잖아요. 뉴스 기사가 사실이라면 뇌물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뇌물 받는 거에 아주 재미 들렸나 본데요. 앉아서 받는 게 성이 안 찼나요? 대한민국 법치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자신은 디올 옷을 받고 정작 영국 왕족에게는 중소기업 거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조이대가 움직인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현실. 이들이 정상일까요?